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1부 시, 소설의 차이점, 그리고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잘 듣고 왔죠?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이 현대 소설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면 여기 보이죠? 시간 조절이에요. 시간 조절.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수업한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팁을 줬죠. 핵심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자, 기억나요? 진짜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앞에 영상 꼭 보고 오세요. 다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 표시가 돼 있죠. 빨간색, 그쵸? 그리고 녹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자, 빨간색은 뭐냐면 배경이에요. 배경. 빨간색이. 그리고 초록색. 이 초록색이 뭐냐면 감정. 그리고 노란색은 대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죠? 어떤 게 제일 많죠? 딱 보면 초록색이 제일 많죠? 보이죠? 초록색 제일 많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속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어딜까요? 초록색. 이 부분. 핵심만 일단. 그 다음에 천천히 집중해서 읽어야 될 건 어디? 여기. 배경. 빨강. 문제 항상 나오는 부분. 알겠죠? 그 다음 속독은 다시 여기. 속독. 대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좀 구분이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배경을 천천히 읽어야 되겠죠? 잘 파악하면서. 나는 미안스러운 생각으로 겨우 어머니가 주는 술잔을 받았다. 핵심은 뭘까요? 하나씩 표시해 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속독하라 그러면 친구들이 어떤 부분을 또 어떻게 캐치해내고 천천히 읽으라면 다 천천히 읽으니까 제가 한번 이건 샘플링 따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저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미안스러운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준 술잔을 받았대요. 핵심 뭐죠? 술잔을 받은 거죠. 이만큼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건우 어머니가. 자, 됐죠?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딱 기억났죠? 배경이 딱 머리에 그려지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초록색. 손이 작아 보였고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핵심은 안타까울 정도였다. 끝.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글 쓴 사람이 건우 어머니랑 술잔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안타까워 보였어요. 끝. 됐죠? 이 정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쉽죠? 이렇게 핵심만 딱딱 따는 겁니다. 자, 시퀀스. 시퀀스가 뭐라 그랬지? 시퀀스. 장면. 장면과 장면이 더해지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 그쵸? 그러면서 교훈이 되는 거. 저번 시간에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충분히 여기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시퀀스를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알겠죠?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세 줄 봤어요, 지금. 좀 이어갈까요?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친절한 인사범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자, 어떤 상황이죠? 그럼 상황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엄마가 부엌 갔어. 건우 엄마, 그쵸? 그 다음에 나는 건우 앞에서 잔 들고 있어요. 그쵸? 이만큼. 끝. 엄마 부엌으로 갔고 잔 들고 있다. 끝. 그쵸? 이만큼만 기억하는 거예요. 딱 기억을.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쉬우니까 여기까지. 자, 넘어갈게요. 그녀의 칠칠한 인사범절. 칠칠한이구나. 친절한이 아니었어. 칠칠한 인사범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다음 생각이에요. 생각. 자,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게 고전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문학이 발전했고 그로 인해 생겨난 것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다 읽어요? 다 읽어야죠. 당연히 다 읽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속독. 어떻게? 핵심만 따라고요. 핵심만. 이거 뭔지 다 외울 정도로 읽겠어요. 외우는 건 뭐예요? 이거 건우 어머니 술잔 따라줬고 받았어. 건우 어머니가 부엌으로 갔어. 나는 건우 앞에서 잔 들고 있었어. 이 상황을 머리에 그리면서 외우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건우 어머니를 바라보는 건 안타까울 정도였다. 됐죠? 자, 쉽죠? 여기까지.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사집을 치고는 유난히 더 말끔한 마루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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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쵸? 아유. 블라블라. 이러한 집안 안팎 광경들이 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이래요. 그쵸? 파악 혼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유. 젊은 한창 열압부터 약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에 태우면서 인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쭉 있죠. 쭉. 결론은 너무 길다. 결론은
정렬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나왔다. 아, 마지막에 탁 나왔네요. 정렬 읽을 수가 있었대. 그쵸? 어머니가 참 힘들게 사셨네요. 그쵸? 집안의 모든 이 장독대나 농기구나 이런 모든 곳에 손을 다 대면서 청소도 하고요. 그쵸? 부지런히 또 아들도 키우고요. 아들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발에 태워서 일류 중학교에까지 보내고 있어요. 그쵸?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또 열정적인 분이시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핵심만 쭉 따는 거예요. 그걸 뭐 다 외우면서 장독대 몇 개 외우고 막 그리고 막 이게 아니고 핵심만 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거 빨간 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 어머니 방일 테지만 잠깐 들여다보았다. 사과 괴짝 같은 것이 종이에 발라 쓰는 책상 위에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 섬 이야기라고 잉크로서 굵직하게 등막 위에 쓰여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자, 머리에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여기 보이죠? 여기서 제가 넘어갈게요. 여기 앞에서. 건우 어머니가 부엌으로 갔어요. 나는 건우 앞에서 그냥 잔 딱 보고 들면서 술 마시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뭐가 눈에 띈 거예요? 그때 건우 공부방을 딱 봤어요. 엄마 방일 테지만, 그쵸? 엄마에 관심이 많네, 이분이. 사과 괴짝 같은 쭉 나오죠. 책상 위에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고 그 가운데 섬 이야기라고 쭉 있죠. 이 상황을 머리에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여기 좀 핵심이라고 말할 거는 그냥 뭐 이거 본 거죠. 건우 공부방을 봤어요. 그쵸? 그리고 책상 위에 뭐 네모 처리 있었으니까 뭐 여기에 뭐 암시하는 뭔가가 있겠죠, 사실. 근데 저번에 시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문제는 누가 푼다고요? 문제 누가 이 편 이상하다. 문제는 문제가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지문을 해석하는 거는 문제다. 저번 시간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판단하는 건 우리다. 나. 됐죠? 그래서 우리가 책상이 어땠고, 뭐 네모친 게 어땠고 이거를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지금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머리에 그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문제가 이건 이렇다, 이건 이럴 걸이라고 했을 때 내가 보면서 이거 맞나? 안 맞나? 분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서 나가면 안 돼요. 문제 풀 때. 머리에 잘 그리고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이거 그리다 보면요 내용 다 까먹어. 그러면은 큰 흐름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알겠죠? 엄청 자세히 하고 있어요. 자, 노란 거 가볼까요?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봐. 건우는 보이죠? 싫어도 누가 내라 뽑아오라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부끄러운 내색을 하였다.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도 없고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배주게. 나는 책을 도로 돌렸다. 그쵸? 이 사람이 건우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 아줌마한테 관심이 많아. 자, 나는 또 빨간색 볼게요. 빨간색. 요거 내용 이해됐죠? 어떤 대화하고 어떤 상황이 이해됐죠? 자, 나는 책을 도로 돌려주었어요. 건우는 마지못해 여길 뒤척거리다가 한 군데 펴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쓴 글씨였다. 그쵸? 요 글씨가 바로 요건가 본데요. 그쵸? 그럼 건우, 자, 땡땡땡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라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도 속 한 구절.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선을 가지고 선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장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 배에 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 부분이 바로 어떤 거냐면 요거겠네, 요거. 책을 도로 돌려주는데 건우는, 그쵸, 보이죠? 마지못해 여길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 펴줬어요. 그게 여기겠네요. 그쵸? 요 부분이겠죠. 그쵸? 근데 건우가 보니까 똘똘하네요. 보니까. 그쵸? 지가 뭐 쓰는 글이고 또 책 읽고 깨달은 거였는데 보니까 요거 보이죠?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니까. 그쵸? 자기 실생활과는 무연하되 정치를 위해서 지정해주는 기호 밑에다가 도장을 찍어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이래요. 좀 느껴지는 바가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다른 얘기 안 해도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쵸? 여기까지. 한번 좀 더 다음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제? 자, 중량 넘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 삼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썼던 섬 이야기의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묻은 것이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요 부분. 그쵸? 요 부분. 이거 어렵네, 내용이. 이 부분과 여기 보면 섬 이야기와 관련이 있대. 보이죠? 그렇죠? 자,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 삼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와 섬 이야기는 좀 관련이 있대요. 그쵸?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핵심만 딱. 사람들은 지 땅이 없어요. 사람들이 땅이 없네. 처음부터 없는 건 아니지만 빼앗겼대. 아이고, 예적부터. 다 뺏겼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핵심 이해됐죠? 자, 또 중요한 부분. 계산조로 나왔어, 할아버지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땅. 아유, 자기 것들이라고 믿어오던 땅. 아이고, 나왔다. 외전놈. 그렇죠, 보이죠? 나쁜 놈이네. 그렇죠? 밑에 보면 여기다. 여기 그렇죠, 보이죠? 여기 밑에 보면 알겠지만 동척이 바로 동양 척식 주식 회사래요. 자, 알겠죠? 이 부분 땅 다 뺏겼다는 거예요. 토지 조사할 때 일본 놈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또 나오네요. 노란 부분. 그렇죠? 이완용이라는 놈이 을사보호조약이란 걸 만들어낸 지 뒷카라만 됐죠. 윤춘삼 씨의 통방와 같은 눈에는 증오의 빛이. 이 내용이 안타깝네요. 여기서부터 보니까. 자, 또 파란 부분 읽어볼까요? 이제 또 이거는 이건 사실 근데 단순히 어떤 감정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겠네요. 여기서는 사실 초록색 부분이 핵심만 딱 떼어볼게요. 사실 을사보호조약, 그쵸? 설명해주는 거네요 지금. 그러네요. 맞아요. 다 뺏긴 거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지조사 사업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글 쓴 사람이, 작가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다 죽일 놈들 했어요. 자, 다음 빨간 거. 자, 건우 할아버지는 보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을 쭉 들먹거리더니, 그죠? 자, 너무 궁금하다. 다음 말이.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둑을 만들고 물과 싸워 살아온 우리는 대간절 어찌 되는 거기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우리가 다 선조 때부터 뚝 싸우고 뚝으로 만들고 또 물과 싸워서 만들어 온 땅인데 다 뺏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담겨 있네요. 자, 초록색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건우가 지각하고 꾸준들던 날. 참 안타까워. 그러네요. 그렇죠. 그의 꺽꺽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라배 통학생 임더 하던 때에 그 무언가를 저주하던 듯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대요.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대요. 여기까지. 자, 이런 상황들이 머리에 충분히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상황들이 쭉 읽어봤어요. 그쵸? 같이 읽었죠, 여러분들? 어떤 건 빨리 읽고 어떤 건 천천히 읽고. 자, 포인트를 따는 거예요. 핵심은 자, 상황에 대한 것들은 빨간색에 나와 있어요. 그쵸? 빨간색에. 보이죠? 그리고 여기 초록색 같은 경우는 감정도 나와 있지만 작가가 이 글을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기 위해서 설명을 많이 해줬네요. 사실. 됐죠? 자,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말 그대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대화체죠. 그러면서 이 등장인물의 감정적인 부분과 사연들이 다 찔려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이제 보여줬죠? 어떤 거 포인트를 삼고 하는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잘 보이죠? 자, 34번. 자,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문제 풀 때 팁 하나만 알려줄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A라고 하면서 봤을 때 A가 여기 부분이에요. 됐죠? A로 돌아가서 여기를 다시 읽으면 안 돼요. 절대. 이거 언제 다 읽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번 이 문학을 잘하는 비법, 국어를 잘하는 비법은 뭐냐면 한번 쭉 읽었어요. 문제를. 내가 쭉 읽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여기로 앞으로 이 지문 부분으로 그쵸, 보이죠? 지문 부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EBS나 어떤 영상들 보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 풀면서 대조하죠. 이렇게 문제랑 이거랑. 이거는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맞네. 이렇게 풀죠. 다 그렇게 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하면 방송이 안 돼요. 사실 내가 봐도 내가 거기 나온 선생님이어도 아마 그렇게 똑같이 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데 문제 풀 때요, 누가 그렇게 풀어요? 그렇게 풀면 여러분 시간 없어서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핵심적인 것만 딱딱 파악해서 외우고. 뭐라고요? 외우고. 알겠죠? 됐죠? 외우고 한 방에 풀어야 돼요. 한 방에.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만 정말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살짝 곁눈질해서 보는 거지, 다시 올라가가지고 읽고 파악하고 문제 맞나 안 맞나 보고 이렇게 하는 순간 국어는 망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문을 처음 읽을 때 정말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알겠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쭉 가야 돼요.
자, A. 봤죠? A, 이 부분. 기억나죠? A 부분? 인류중학교 나온 거 했죠? 자,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간적 배경을 활용해서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2번, 일상적 소재를 열거해서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준다. 3번,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 성격의 변화 양상을 드러낸다. 뭐 다 틀렸는데? 아닌데 다? 그러니까 확 꽂히는 게 지금 확 꽂히는 거 읽다 보면. 아, 이거네 꽂히는 게 다 있거든요? 구체적인 묘사, 서술적 판단. 묘사 맞네, 4번. 4번이죠? 맞네, 4번. 딱 쉽죠, 이거. 왜냐면은 장독대 먼지 뒤집어 쓴 거 다 있었잖아요. 아까, 그쵸? 이런 거. 안 간 것이 없었어. 상황 묘사했죠. 그쵸? 그 다음에 성격. 딱 보이죠? 인물 성격을 제시하는데 4번밖에 없죠. 이러면 딱 찍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조하고 대비하고 이게 왜 답이 아닌가요? 찾는 순간 국어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지문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 사실 이 문제 풀 때 모든 거를 다 안 돌아가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어려운 것들은 당연히 뭐 이런 거 낀 거 이런 거 추론 문제들 37문제 추론 문제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앞에 돌아갈 필요성은 사실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횟수와 어떤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만큼 국어를 잘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국어도 어떻게 보면 암기죠. 수학도 어떻게 보면 암기인데 암기하는 방법들은 좀 나중에 설명해 주고요. 일단은 국어 지문 읽으면서 어떤 걸 외워야 하는지 현대 소설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나가 볼게요. 3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는 어머니가 고된 생활은 맞죠? 이거는 그쵸? 2번 인류중학은 에이씨 2번 틀렸다 그쵸? 다 알죠 이건. 인류중학은 건우 모자의 불화가 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려준다. 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자,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자, 36번 보겠습니다. 자, B. B죠, B. B 보이죠? B. 이게 B예요. B가 뭐냐면은 그 을사조약 맺어가지고 그 모래토 다 뺏긴 거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시나리오 각색했어.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요. 자, 봅시다. 감독이 뭐야 이거? 이게 익스트림 기법 보이죠? 롱숏, 익스트림, 롱숏.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이래요. 됐죠? 본 거예요, 그냥. 건우 중저부, 부르르 떨며. 대명천지에 이럴 수가 없는 기다. 소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자, 우리 땅이 아니라뇨. 조마의 섬이 외눈 땅이 됐다 카는 기 무슨 말씀입니까? 쭉 했어요, 그쵸? 다음, 나루터 선술집. 건우 선생님, 놀랍다는 뜻이. 그러니까 일제 때 토지조사 한답시고, 그쵸? 잘 보이죠? 구기주를 편입시켰다. 그걸 말아먹었다는 거군요. 건우 할아버지. 징후의 눈빛으로. 거기 끝이 아니라니까요. 아마 건우 애비가 중학 졸업하던 땐가 해방됐다고 만세 부르던 거 보니 이번엔 국회의원 손에 넘어갔다 답답하겠다 진짜로. 윤춘삼. 얼마 전부터는 하천 부지를 매일 판단하 어찌 때나. 건우 할아버지. 오늘은 시커먼 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종이 조각을 베주면서 그럽디다. 이 섬에서 나가는 게 좋을 기라고. 내일 결판은 낼 기라고. 입술을 깨물었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대면 천지에 이럴 수 없는 기 됐어요. 참 뭐 안타깝네요. 상황들이 모든 게 다. 자, 그러면 3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봅시다. 조마이 섬 보이죠? 조마이 섬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멀리서 섬을 조망하는 기법을 도입해야겠어. 맞죠? 여기 써있다. 이건 맞죠? 여기 보이죠? 이 기법 했다는 거? 이건 맞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미리 분석하면 안 돼요. 문학 문제 풀 때는. 알겠죠? 비문학은 분석하면서 봐야 되는데 문학은 이렇게 문제가 분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나는 맞다, 틀렸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 푸는 감이 좀 생겨있나요? 자세히 좀 하고 있어요. 자, 99번, 요 부분이네, 요 부분이네요. 그렇죠? 자, 볼게요.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의 대사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로 전달해야겠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자,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이후 벌어질 갈등 상황을 인물의 대사 속에 넣어야겠어요. 인물의 대사 속에 넣었나요? 좀 그래 보이죠? 결판 내기다. 보이죠? 결판 낼 것 같죠? 딱 봐도? 자, 4번 봅시다.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마의 섬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인물 4번이죠. 이거 너무 극명하다, 이거. 그쵸? 문제 쉽다, 이거. 4번, 이거 쉽죠? 자, 3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 보기를 참고해서. 이럴 땐 보기를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건 항상 어려운 문제지, 부분이. 같이 풀어볼게요. 자, 참고해서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모래톱 이야기에서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한대요.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 모습을 형성한다. 작가는 공동체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서술자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 이는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이 가미된 결과가 됐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기 있죠, 보기. 이 보기 다 파악했어요, 여러분들? 설명을 충분히 하고 넘어갈게요. 뭘 맨날 이렇게 틀리니까. 자, 보면 요 내용을 일단 충분히 알아야 되겠죠. 아, 그렇구나. 작가는 공동체적, 맞아, 보sen 전달하려고 서술자 나의 이야기를 창조했구나. 그래서 적극적 현실 참여 의식을 가미된 결과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보기를 감상한 거예요, 누군가가. 자, 그 다음에 됐어요. 1번. 딱 보는 거예요, 1번. 파악 충분히 이해됐으면 1번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이 맞다, 안 맞다. 이 내용이 맞다, 안 맞다를 이 시각에서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뭐, 말이 쉽지, 사실. 그쵸? 말은 쉬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자,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태도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조마의 섬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어. 어때요? 그런 거 같죠? 이건 뭐 사실 딱 봐도 딱 그런 거 같지,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건 뭐 사실 할 말 없다. 그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 피 잡을 게 없어. 자, 2번. 조마의 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이야기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됐죠? 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온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이건 맞다. 아, 이건 맞아, 이건. 그쵸? 두 개 맞죠, 딱 봐도. 3번.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이야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건우의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 인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뭔 소리죠, 이게? 건우 할아버지 윤춘삼 이야기 있죠, 땅 뺏긴 거. 자, 그 이야기가 건우의 섬 이야기에 원천을 두고 있대요. 그건 아닌데? 예. 그쵸. 바뀌었죠. 오히려 건우의 섬 이야기가 요거 땅 뺏긴 거에 원천을 두고 있죠. 바뀌었죠, 이건 사실. 이런 거. 바뀌었죠, 좌우가. 3번이네, 딱 봐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내려면 여러분들 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핵심이 뭐냐면 왜 틀릴까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읽어서 그래, 빨리 읽어서. 알겠죠? 빨리 읽어서. 그러니까 사실 문학은 천천히 풀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여러분들. 틀릴 게 없어. 근데 문학은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라고요? 빨리 읽을 부분을 읽고, 느리게 읽을 부분은 당연히 읽고, 그 다음에 돌아가지 않기.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기. 그쵸? 그러니까 저 여태까지 문제 푸는 동안 지문을 한 번도 안 들어갔잖아요.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같이 문제 풀어보면, 또 이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제가 문제를 미리 안 풀어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사실 지문도 잘 안 읽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진짜 안 읽어오잖아요. 왜냐면 읽어오면 현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문제 풀거나 작품 설명할 때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리 보고 온 게 아니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대신에 미리 풀어오면은 사실 현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시각에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입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확실하면. 찾았으면. 근데 못 찾았다? 그럼 4번으로 가야죠. 이렇게. 4번으로 가는 순간 또 꼬이게 되죠, 사실. 그 읽어볼까요? 나의 이야기가 조마의 섬에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면에 감춰진 부지런한 실성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 알 수 있어요. 맞죠, 이건? 5번.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대대로 땅을 뺏겨온 조마의 섬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에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는 것이 알 수 있어요. 맞겠죠. 틀릴 게 없다, 사실. 그쵸? 사실 보면 그래서 보기 내용이라고 있는데요. 요게 너무 어려워, 사실 이 내용들이. 그러면 이거 안 읽고, 솔직히 이거 잘 안 읽고 대충 읽고, 요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거 보는 거, 이거 맞나 안 맞나만 앞에 지문이, 그래도 문제가 풀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시간 없으면 이거보다, 이 지문 박스 안에 있는 것보다 이거 1, 2, 3, 4, 5 바로 읽고 그냥 파악해도 사실 맞을 때가 많아요. 알겠죠? 팁이에요, 팁. 자, 38번 넘어가 볼까 이제. 이거 그놈의 이 사자성. 그쵸? 자, 볼까요? A. 자, 보이죠?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겠다. 땅 다 뺏기고, 그쵸?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제가 뺏었다가 국회의원이 뺏었다가 뭐 그쵸? 다 뺏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노심초산 당연히 아니겠죠, 그쵸? 후회 막급? 후회 막급이겠어요? 사실 1번이 1번밖에 없네. 풍수지탄. 풍수지탄이 뭐죠? 풍수지탄?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인 자식의 슬픔을 이룬대요. 아니네. 여러분 됐죠? 이거 하고 설명해야 되겠다. 전전반측이 뭐냐면요. 전전반측은 이리저리 잠을 못 이기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야기한대요. 알겠죠? 각골통화는 그거죠. 뼈에 새길 정도로 이제 한통한 거죠. 원통한 거죠. 네, 답 1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다가 답 1번인 건 알았어. 근데 뭐 전전반측 무슨 말인지 몰라. 풍수지탄 무슨 말인지 몰라. 했을 때는 국어, 낱말. 그쵸? 제가 이거 만들려고 그랬죠. 특히 어떨 때 시가, 고전 시가 할 때. 이런 데다가 이거 적어놔, 이렇게. 요거. 한 글자 해가지고 무슨 뜻, 한 글자 이렇게 딱. 그래서 국어 단어장을 만들면 국어 어휘 실력이나 특히 문법도 고전 시가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국어 5단부터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완전 꿀팁이에요. 자, 알겠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 지문 읽는 법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문제 푸는 법 이야기했어요. 자, 잘 이해됐을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한번 고전 소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